투자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차전지 관련해서 긴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 주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가짜뉴스, C레이트, 자, 배터리 용량.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생산되는 그런 빈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많은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잘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페이크인지 그리고 또 C레이트, 그밖에 배터리 용량, 오늘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자, 26일 날 중국에서 베이징 오토쇼에서 자, 그 CATL의 최대 1000km가 주행거리, 자, 이 배터리, LFP 배터리를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인터배터리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최대 1000km 주행, 이거 지금 우리나라 3원계, 4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2022년도 기사입니다. 2022년도 기사 확인을 필요한데, 자, 중국의 CATL에 10분 만에 80% 충전이 1000km 주행 가능하다. 자, 2022년도 6월 24일 날 기사 내용이고요. 또 다시 한번 보시면 2022년도 8월 3일 날 1회 충전에 1000km 주행. 자, 중국 CATL 슈퍼 배터리 개발했나?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건 뭐냐면 또 다음 기사는 2022년 6월 29일인데 자, 거세는 중국의 CATL 위협. 자, 우리 1000km 배터리 선보이고 있다. 한국 안방. 그러니까 엔트리급으로 약간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터리에는 하이엔드급이 있고 볼륨급이 있고 예, 중저가 이제 저가형이 있는데 저가형의 어떤 CATL 배터리가 중국에서 워낙 이제 그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방심을 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 CATL 기사 내용이요. 예.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1회 충전에 1000km 주행 세계 1위의 중국 CATL 새로운 배터리 공개 내용이 나왔죠. 자, 보시면 1000km에 달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자, 1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배터리 모듈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부피도 7% 줄였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기사 내용을 배터리 용량 제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딱 여기 밑에 기사 보세요. 자, 세계 최초로 4C, 이게 C레이트거든요. 급속 충전 LFP 배터리를 선보인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채 상위 제품을 출시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아마 제가 이번에 나온 게 OC거든요. 그러니까 C레이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4C로 급속 충전을 한다 이러면 뭔가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 보세요. C레이트는 뭐냐면, 자, 충방전 소요 시간과 이제 가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1C가 1시간에 이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엿기를 100kg짜리를 나는 근력이 되지 않는데 100kg를 한 번, 두 번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10번, 100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첫 번째 어떤 이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죠? 이번에 그 베이징 오토쇼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0km LFP 배터리 공개하겠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요. C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지금 한계가 있는데 1C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자체가 1C, 2C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오버가 되면요. 이거 폭파가 더 많은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KG 모빌리티 이제 토레스 이 LFP 배터리거든요. 이 폭파 사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허다한데 기사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냥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게 3원계, 4원계 우리가 이런 배터리 이런 걸 이제 까기 위해서 그죠? 예, 이런 오늘도 제가 봤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기사 내용 보세요. 배터리 모듈을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부피는 7% 줄였다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3원계와 4원계의 용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무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LFP 배터리는 같은 용량의 무게가 400kg예요. 자, 60kW시 기준으로 잡을 때. 그리고 NCM 3원계 812 배터리는 220kg입니다. 무게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1.8배의 무게가 나옵니다. 근데 부피는 줄일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인 무게는 줄일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이고요. 그 다음 헬륨이고, 그 다음 리튬입니다. 수소와 헬륨은 기체예요. 가장 가벼운 게 리튬인데, 우리가 NCM 예를 들어서 9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니켈 함량이 90%면 가볍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코발트, 니켈, 이렇게 있는데, 리튬,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이 이제 26분입니다. 주기율 코드가.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무게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 우리가 학창시 있을 때 배웠던 거예요. 주기율표 그죠?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에 또 그 재원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용량 우리가 킬로와트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F150 라이트닝 있죠. 이게 픽업 트럭인데 SK 온에 105kW시 NCM 9반반 배터리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몇 킬로와트시다. 그랬을 때 재원이 몇 킬로와트, 105킬로와트실 때 이게 600km를 간다. 이런 게 정확하게 팩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기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건 작년에 나왔던 우리 기아 레이 있죠? EV 풀 패키지가 3,08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에 탑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35kW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재원 자체가 200km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절대 가지 못하고요. 결국 뭐냐면 이게 한 150km에서 차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한 160 정도밖에 일회 충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경차지만 그 LF 배터리의 어떤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가격으로 우리가 뭐 NCM 3원계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러면 아마 효율적으로 밀도가 더 높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 2024년도 4월 26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CATL 최대 1000km 주행 LF 배터리 공개가 나왔다. 이러면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사 내용 보셨잖아요. 금방도 보였지만 이게 2022년도 2년 전에 돌렸던 얘기들을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 흐름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뭐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5대 천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더 빠지지 않고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광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N86 배터리 이 단결적 양극재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 저는 굉장히 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실적에서 음극재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지금 4%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LG화학은 최근에 못 올라왔어요. 시청 여러분들. 자, 못 상승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4%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마제스터 전문가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겠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이게 단기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는 이후에 이제 눌리잖아요. 그죠? 눌리는 상황이고 공매도 수급에 의해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눌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수직 계열을 좀 늦게 한 게 이제 LNF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약간 좀 핸디캡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물량이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가벼운 어떤 중형주급으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단에서 보시면 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 SK 이노베이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금량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오늘 자, DNT가 오늘 장중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비주들은 바닥에 좀 사놓고요. 예. 기다리면 그냥 수급 매수가 유입되면 저는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생 FNC도 마찬가지고 PN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증시를 보면요. 엔비디아가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지금 시간에서까지 보시면 합산을 해보면. 근데 중요한 게 이건 뭐냐면 자, AI 반도체는 저는 엔비디아를 매수하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국장에서 우리 뭐 반도체를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반도체를 추종하시는 분들 제가 반도체는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안티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7% 올라오면 우리 국장에서 뭐 하이닉스든 그죠? 삼성전자든 이게 많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0.45%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수와 연동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선이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미 반도체가 최소한 약간 우리가 이제 대형주에 들어가지만 지금 시총 자체가 그죠? 1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최소한 엔비디아가 뭐 한 7% 올라왔으면 한 3% 4% 올라줘야 되는데 그냥 보합선에 머문다는 얘기는 주식이라는 거는요.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시작점을 보게 되면 2023년도 14,000원, 2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배거까지는 아니지만 70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올라올 때 이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정리를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들이 지금 자리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못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상승이 계속 좀 전고점까지 넘어간다 해도요. 한미반도체가 전고점까지 이건 21선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종목들 있죠. 제가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자, 반도체 AI 후발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 저는 뭐 99%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주성이라든지 예. 어보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AI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에치테크하고 텔레칩스하고 이런 애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반등 시 정리를 꼭 해서 예, 저는 2차 전지로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지고 이제 캐전 구간이 이제 일시적인 수요는 이제 끝나는 구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냉정하게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가짜 뉴스에 좀 제발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양극재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LF 배터리는 우리가 NCN겔이라든지 LLO라든지 NCM 여러 가지 사온계 NCMA라든지 이런 배터리 셀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걸 전체화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인드급하고 불륜급하고 중저가 쪽에서 엔트리급에서 보시면 그냥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다 이렇게 좀 보시고 결국 이건 뭘 반증을 하냐면 CATL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NCM 9반반이라든지 하이 니켈 쪽에 하이 리튬 있죠, 그죠? 예, 그쪽에 이제 수요를 못 맞춘다는 걸 반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입니다. 2022년 기사를 또 우려먹는 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시간 매일매일 연결하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좀 잘 골라서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